안녕하세요. 오토아카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임재상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요번 2023학년도 수능이 작년 대비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난이도의 측면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지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2023년도 수능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올해 있었던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이걸 통해서 난이도를 조절해서 약간 좀 그래도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주제 문제라든지 그 빈칸이나 순서 삽입이 아닌 준킬러 유형이라 그러죠. 준킬러 유형조차도 우리가 그동안 번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는데, 이번 수능은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작년 수능도 그랬고 올해 수능도 그랬고, 이제 EBS의 연계가 사라지면서, 물론 절대평가라는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그런 EBS와의 연결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제 공통점 하나가 생긴 게 뭐냐, 지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 문장들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 문장 하나에서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그 주어 동사를 합쳐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번역조차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번역이 어떻게든 됐다고 쳐. 그러면 그 번역이 된 문장들을 가지고 하나의 논리를 만들어내서 소위 우리가 이제 준킬러나 그런 킬러 문제들, 어떤 주제, 밑줄,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아니 번역이 돼도 그것들을, 이 논리들을 합쳐서 킬러, 준킬러들의 그 요지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보통 해설지를 보면 그래도 우리말로 쓰여졌을 때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패턴들이,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게 우리말로 된 어떤 풀이지를 보면 납득이 되는 게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런 흐름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내년 2024학년도 수능도 마찬가지로 이게 절대평가가 됐지만 이 패턴들,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번역이 됐다 하더라도 그 논리들을 짜서 어떤 킬러나 준킬러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게끔 난이도가 확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절대 점수 90점 이상이 5%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나와 봐야겠지만 작년하고 비슷한 5%거나 4%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은 옛날에 상대평가했을 때 1등급이 4%잖아요. 상대평가했을 때 4%가 1등급 기준이었는데, 그 원점수 기준으로 92점이나 93점 정도에서 그 4%가 걸려.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1등급 4%가 93 정도에 걸리면 보통 불수능이다라고 보통 평가를 해요. 근데 이번에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90만 넘으면 사실 1등급이 되는데, 그 90 비중이, 1등급이 되는 비중이 4%라 그러면 절대평가 되기 이전 상대평가보다 원점수 기준으로 오히려 더 내려가는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꿔서 설명하면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 그 공부를 하는 친구들조차도 이 영어에 있어서 1등급, 2등급을 맞기가 쉽지가 않았고, 미술을 하는 친구들은 하물며 그 절대적으로 투입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 절대 우리가 보통 4등급이나 3등급 정도를 맞아주면 건대, 국민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번 이 수능에서는 그저 4등급, 3등급 맞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고, 내년도 이런 기조들이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스텝 0, 스텝 1, 스텝 2 이런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스텝 0하고 스텝 1, 스텝 0는 어휘를 막 암기하는 거예요. 수학으로 따지면은 덧셈, 곱셈 이런 수준인데, 제로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스텝 1단계로 넘어가. 스텝 1단계는 문장의 번역이에요. 번역을 할 때 주어와 동사를 뽑아내는 단계인데, 이 스텝 0하고 스텝 1 정도를 해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등급이 얼마나 될 것이냐. 듣기를 다 맞는다고 치고 보통 내용 일치나 분위기, 심경 파악, 그리고 주제 중에서 조금 쉬운 문제들, 이런 것만 했을 때 사실상 6등급이야.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는 조정이 있으면 그래도 스텝 0와 스텝 1만 했을 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등급이 그래도 5나 잘하면 4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텝 0랑 스텝 1만 주구장창 해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점수의 상한선이 잘 나오면 5등급 끝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면
6등급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미술에 투자를 하고 또 학과에 투자를 해서 인서울의 어떤 미대, 그래도 이름 있는 미대를 가고 싶다면 우리가 최저 라인이 4등급, 영어는 4등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과연 4등급을 맞기 위해서 이거 절대 우스운 점수가 아니에요. 4등급을 맞기 위해서 과연 스텝 0와 스텝 1만으로 커버가 될 것인가? 이제는 그게 아니다. 조금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고 욕심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휘 가지고 절대 징징대면 안 된다. 어휘를 포기하는 것은 그냥 공부를 안 하시면 돼. 그냥 공부고 미술이고 그냥 안 하시면 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사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휘 학습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됩니다. 스텝 1 단계로 빨리 넘어가서 주어와 동사를 뽑아낸 다음에 그것을 최대한 짧게 주어 동사를 뽑아내서 그 긴 문장에서 핵심을 뽑아내서 그걸 짧게 핵심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핵심을 정리한 걸 가지고 빨리 스텝 2로 넘어가서 논리의 구조를 짜는 연습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루라도 빠르면 좋아요. 이제 뭐 예비반도 있고 입시반도 있고 할 텐데 그 여러분들의 처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전략은 조금씩 유동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정리를 하면 스텝 0와 스텝 1은 최대한 빨리 끝내라. 최대한 빨리 끝내는데 그 공부 방법을 절대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 핵심적으로 아주 컴팩트하게 단기간에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스텝 2로 넘어가서 준킬러와 킬러를 하나하나 풀 수 있는 연습들을 하셔야 우리가 그래도 최저 마지노선으로 삼을 수 있는 4등급에 안착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속도, 가속도 자체가 더 빨리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으며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치는 임재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